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인터뷰 들으면서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는데 네. 일단 참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자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런 토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앞에 교수님은 워마드 회원 아닙니다. 워마드 지지도 아니고 나는 워마드를 이거 아니라고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다만 이들이 왜 이러는가에 대한 인문학자로서의 분석을 내놓은 거라는 거. 예. 그렇다면 참겠습니다. 예. 지금, 예. 아유, 자꾸만 끼어들지 마시고 네. 일단 서면으로 내주시고 토론의 자리도 한번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좀 다 들어보고 이 교수님은 이제 분석을 내놓으면서 또 이제 페미니스트로서의 입장 바른 방향은 어딘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문자들 보내주십시오. 예, 보내주시고 저희 다 읽겠습니다. 그나저나 손문원 네? 뭐라고요? 아니 청취자들이 손문어라고 별명을 막 붙여주시는데 네네네. 월드컵 네. 지난주에 크로아티아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네. 아직 뭐 우승인지 뭔지 모릅니다만 지금 결승전에 올라갈 팀이 정해졌잖아요. 바로 조금 전에. 네, 그렇습니다. 크로아티아가 결승전 올라갔어요. 네, 프랑스만 이기면 우승이네요. 세상에. 아니, 크로아티아가 원래 이렇게 잘해요? 잘하는 팀이에요. 네. 이렇게 잘하진 않잖아요. 복병이죠. 항상. 그래요? 네네. 지금 결승 올라간 건 처음 아니에요? 사상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4강도 두 번째 올라간 거고. 와. 네. 그럼 혹시 우승까지도 내다보세요? 이기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요. 16강, 8강, 4강 다 연장 다 치렀고 예. 또 프랑스보다 하루 덜 쉬고 결승이거든요. 아하. 체력을 정신력으로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 예.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응원은 크로아티아. 네. 하지만 손문어 입장에서 볼 땐 우승은 크로아티아. 이래야 재밌죠? 그렇게 하세요. 예. 네. 그렇게 소신껏. 러시아 크로아티아. 떨어졌네요. 아예 넘어가죠. 네. 자, 손문어와 함께한 손탐정과 함께하는 탐정 손수호.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태국 소년단 얘기하면서도 무사히 전원 구출될 거다, 구조될 거다 이 얘기도 예언했었잖아요. 네. 근데 역시 전원 구조 됐습니다. 이것도 맞추셨어요. 다행이죠. 다행히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취자들께 약속드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삼풍백화점 사건, 거기에도 생존자들이 있었다. 삼풍백화점 얘기도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축구 얘기로 좀 즐겁게 시작했는데 예.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요. 또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95년에 붕괴한 서울 삼풍백화점 사고인데요. 예. 이 태국 동물소년관은 이게 정반대예요. 사실 태국의 소년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큰 비극으로 우리의 상처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의 탐욕과 또 무질서가 만들어낸 엄청난 비극인데요. 예. 우리 역사상 최악의 건축물 붕괴 사고이고요. 또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안긴 단일 사건입니다. 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예. 시간 관계상 한 주 분량으로 눌러 담았습니다. 정말 이거를 다 풀자면 한 3주는 해야 될 거다. 네. 손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주 분량으로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우선 삼풍백화점.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백화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서요? 삼풍 건설 그룹이 있었어요. 예. 네, 이준 회장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60년대에 중앙정보부 인맥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군사용지를 이제 불화받았어요. 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개발되면서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7, 80년대 강남에서 건설 사업을 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외인 주택단지 철거 부지에 삼풍 아파트를 지었고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상가 개념으로 인근에 바로 옆에 삼풍백화점을 지은 거죠. 단지 상가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 상가 개념으로?
그렇게 따지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붕괴되기 전에 직접 이 아파트에 갔던 분도 많이 계실 많죠. 거예요. 네, 지금도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예. 그 당시 규모가요. 뭐 그냥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89년도에 개장했는데요. 예. 이때 기준으로 그 단일 매장으로는요. 전국 2위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크기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들을 많이 팔고 이미지 자체가 고급스러운 백화점이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뭐 안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었거든요. 건물 안에 분수가 있었다는데요. 네, 네, 예. 규모도 크고 또 예. 이제 당시에 또 신흥 부촌인 그 강남 그 예. 고객을 노리면서요. 해외의 그 고가 브랜드를 많이 팔았대요. 제품을. 그래서 심지어 쓰레기통 그리고 또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예. 이것도 이제 비싼 수입품을 판다고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네, 이미지는 고급을 추구했지만요. 건물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게 붕괴 전부터요. 위험 신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어떤 신호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미세한 진동이 계속 느껴진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붕괴 2년 전에는요. 이제 삼풍문고라는 대형 서점을 유치했는데요. 예. 이게 서점에 책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결국은 균열이 급속히 이제 증가했고요. 서점 때문에? 네, 1년 2개월 만에 철수시키긴 했는데 예, 예. 이미 건물 뼈대가 구부러진 상태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서점이 들어왔다고 해서 건물이 뼈대가 휘어지면 그게 정상입니까? 참 잘못 지은 말도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또 붕괴 2달 전에는요. 예. 5층에 있는 식당과 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2달 전에. 결국 5층을 폐쇄하고요. 이제 그 토목공학자를 불러서 기본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한 거예요. 네, 또 사고 전날에는요. 이 콘크리트 속에 이제 박혀 있어야 되는 철근이 예. 뚫고 나왔습니다. 지붕으로 뚫고 나왔어요. 이 이상 신호죠. 또 5층 음식점 일부는 아예 내려앉았고요. 예. 또 당일 아침에는요. 예. 사고 당일 아침에는 5층 식당가에서 기둥과 상판 사이에 무려 10cm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10cm가 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붕괴가 시작된 거죠.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제 천장에 금이 가면서 떨어진 그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떨어질 거잖아요. 예, 예. 식당가에서 음식 시켜놓고 밥 먹는데 예. 그 밥에 천장에서 그 떨어진 콘크리트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급 식당에서. 네, 그렇게 되고서야 식당가만 폐쇄했습니다. 그 귀중품 판매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 판매품만 1층으로 옮기고요. 예. 상품권 매장도 5층에서 그럼 1층으로 옮겼어요. 식당가는 닫고 또 계속 네. 영업을 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붕괴에 대비한 조치를 좀 취하기는 했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긴 했어요. 아, 이게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경영진은요, 예. 이제 사고 그 당일에 오전에요, 천장이 가라앉고 물 쏟아지는 그런 5층 식당가의 상황을 보고 나서야 감리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어허. 그래서 붕괴 5시간 전에 5층에서 이제 큰 소음이 들렸어요. 예. 고객들이 신고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옥상 에어컨의 진동 때문에 기온이 더 커지면서 난 소리란 걸 파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후부터 그냥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킵니다. 자, 여기서 또 기막힌 거죠. 균열 때문에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에어컨 가동을 전면 중단할 정도가 되면 백화점을 폐쇄를 하고 손님들 일단 내보내야지. 에어컨 끄고 계속 영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이제 6월 29일인데요. 예. 서울 지역 최고 기온이 29도였어요. 에어컨 껐더니 굉장히 덥죠. 더웠겠죠. 내부가.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쇼핑 그만두고 백화점을 떠나서 화를 피한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네. 그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근데 그래도 영업을 계속한 계속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대피 안 시키고. 예, 예. 이제 붕괴 3시간 전인 오후 3시에 감리사 직원이 도착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예. 또 4시부터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감리회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점검했더니 건물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됐다. 영업 중단하고 긴급히 보수해야 한다. 라고 권고했어요. 예. 하지만 경영진은요. 매장 폐쇄를 두고 혼란을 보였고요. 예. 또 일부 경영진은 이제 회장에게 고객 대피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준 회장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공사를 하자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정말 어이없는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붕괴 1시간 전인 오후 5시 4층 천장부터 내려앉기 시작해요. 예. 이제 고객들이 4층으로 가는 걸 막기는 했어요. 하지만 영업을 계속하는데요. 경영진도 대책회의를 계속합니다. 이제 붕괴 17분 전인 오후 5시 40분. 예. 당시 그 시설부장 이모 씨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예.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는데 이 전화를 받은 이준 회장과 임원들은 회의를 중단하고 백화점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이 상황. 붕괴 17분 전입니다. 자기들은 전화를 받고 백화점을 빠져나갑니다. 회의하다 말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고객들한테는 안내방송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요. 안 한 거죠. 자기들만 빠져나갔는데 이때 심지어 지하 1층에는요. 이준 회장의 큰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걸 아는데도 이 큰 며느리도 그냥 놔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17분 후에 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사고 발생 7분 전에 이제 그 더 큰 소리가 건물에서 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때서야 직원들이 모두 긴급 대피하라라고 소리를 이제 그 지르기 시작했어요. 예, 예. 이때 대피한 고객도 있지만 지하 식당가에 있던 사람들은 뭐 전혀 듣지 못했고요. 그렇죠. 붕괴 직전에야 직원들이 비상벨을 울렸지만 너무 늦었어요. 예, 그래서 예.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고. 근데도 저는 지금 소름이 다시 쫙 끼칩니다. 그날의 그 기억이 저는 너무 생생해서 정말 지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지상 5층 건물이었는데요. 이제 건물 옥상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가 5층 위로 떨어졌고요. 예. 그 충격으로 계속해서 아래층까지 다 무너진 건데 불과 20초 만에 지하 4층까지 모두 붕괴됐습니다. 1,500명의 사람이 그대로 매몰됐고요. 결국 500명 넘게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어떻게 20초 만에 지하 4층까지 다 와르르 무너지느냐. 그 과정은 여러분 들으셨죠? 벌써 몇 달 전부터 붕괴는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20초였던 것뿐이지 붕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20초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사고. 결국은 부실공사가 원인인 거죠. 네,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게 바로 부실공사죠. 예. 애초에 그 설계가 이게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한 종합상가였어요. 그런데 완공 직전에 건축주인 이준 회장이 용도를 백화점으로 변경하고 또 4층이던 설계를 바꿔서 5층까지 오리라고 요구합니다. 증축을 한 거예요? 시공사가 좀 붕괴 위험성이 있다면서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 계약을 파기하고요. 계열사인 삼풍건설산업에 시공을 맡겨서 증축을 강행합니다. 결국은 안 된다고 하는 대하고는 계약을 깼어요? 네. 계열사에게 세상에. 맡긴 건데 이 구조상으로도 고층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구조였어요. 예, 게다가 예. 내부 공간 넓히겠다고 기둥을 제거했는데요. 예. 또 남아있는 기둥도 지름을 줄여서 32인치 기둥을 23인치로 시공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도 몇몇 기둥은 또 4분의 1씩 더 잘라버렸습니다. 또 철근도 비용 아끼겠다면서 부적합한 걸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 건축 전문가들이요. 건물이 무너져내는 게 이상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6년이나 버틴 게 기적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버틴 게 기적이다. 청취자 정광준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세월호하고 똑같네요. 거기도 불법으로 배 증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먼저 빠져나간 것도 똑같고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두 번째 원인 뭡니까? 네, 대책 없는 경영과 운영인데요. 예. 경영진이 6년 동안 계속해서 건물 붕괴를 재촉한 셈이 됐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형 서점 유치 마찬가지고요. 또 처음에는요, 이제 불법으로 증축된 그 5층에 좀 무게가 좀 적은 예. 롤러스케이트장 설치하려고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건물 이미지 안 맞는다라고 해서 대형 음식점을 설치했고요. 또 이게 냉장고, 조리시설, 또 바닥에 온돌 난방 시설을 설치했는데 예. 이 온돌 시설만 해도요, 건물 3개층, 건물 3층 무게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옥상에 있었던 에어컨 냉각탑은 더 어이없는데요. 예. 이게 총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 무게만 36톤. 냉각수 채우면 무려 87톤. 구조상 견딜 수 있는 무게의 4배. 이것 때문에 초기부터 진동, 물샘 현상 발생했어요. 아까 난방이요? 온돌이요? 온돌 시설에다가 에어컨에다가 이게 문제되는 것들을 다 쟁여놨네요. 그렇습니다. 부실하게 지어놓고. 그런데도 허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허가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네, 도대체? 이게 바로 세 번째 붕괴 원인, 관리 감독의 엉망인데요. 예. 처음부터요. 참 놀랍게도 준공검사 없이 가사용 승인만 받고 개점했는데 준공 검사가 안 떨어졌는데 백화점이 문을 열었어요? 네, 이게 준공 승인 전까지 개점할 수 없는데요. 안 되죠. 심지어 4층, 5층은 공사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도 개점했고 이게 삼풍백화점이 정식으로 준공 승인 받은 거는요. 개점 후 9달이나 지난 후였어요. 심지어 붕괴 8개월 전인 94년 10월에는요. 예.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지하 1층에 구조 변경 공사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위법 건축물 판정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법을 다 무시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멀쩡히 계속 영업을 한 거고요. 다 눈 감아준 거예요, 눈 그냥 감아준 공무원들이? 거죠. 네, 눈 감아준 거고요. 또 심지어 원래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없는 건물인데 예. 공무원에게 뇌물 주고 부지 용도를 변경해서 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옆에 있던 삼풍 아파트까지 연쇄 붕괴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나마 그게 다행일 정도. 여러분 제가 3주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좀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정말 제 한숨이 땅이 꺼질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정도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이렇게만 해도 속이 터집니다.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지금은 달라졌을까?
23년이나 지났거든요. 사실 관련자들 뭐 재판, 처벌, 사후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고 많아요. 예. 이거는 또 좀 나를 따로 잡아서 대형 사고 그러시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사례만 한번 몰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 산풍 사고 이후에요. 전국에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평가 실시됐어요. 그래서 전체 고층 건물의 약 15%가 이제 개축이 필요하고 또 전체 건물의 80%가 크게 수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진단 나왔거든요. 2%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당산철교 비롯해서 여러 구조물들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짓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설계법도 이제 변경이 됐고 예. 또 중앙 119 구조본부도 창설됐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네. 달라진 게 있긴 한 거예요. 있긴 있네요, 진짜. 네. 하지만 오늘 한번 언론의 당시 취재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삼풍백화점 당시의 언론 취재? 네, 당시에 그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취재력이 대단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항공 취재 경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방송사마다 헬기로 촬영했는데 그 진동으로 후속 붕괴 우려가 나왔고요. 무너진 상태였으니까 잔해였으니까 예, 예. 또 소음 때문에 구조대원이나 생존자의 목소리가 묻혀서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취재하는 사람들 소음 때문에 네, 헬기 소음. 헬기 등등. 소음 때문에 네. 또 한 기자가요. 지금 갇혀있던 생환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게 눈이 부시기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담요로 감싼다라고 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동시에 예. 조명을 또 생환자 얼굴에 비추기도 아이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레기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군요. 네, 그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유. 비좁은 공간에서 구조 작업 중인데 취재진이 들어와서 방해하거나 또 잠깐 쉬고 있던 구조대원에게 마이크 대고 인터뷰 요청하기도 했고요. 예. 또 심지어 목숨 걸고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에게 예.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 비켜달라 라고 말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진짜요? 다 싫어하죠. 지금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없으면 23년 전이니까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그럼 그때도 판단은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럼요. 예,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되고요. 고쳐야 되고요. 태국 동굴소년의 사건을 보면서 그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네. 다 구조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23년 전에 이런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걸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예,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예.